이것이 윈도우즈 서버다 개정판 1장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모두 카페에 등록되어 있으니 카페에서 필요한 내용이랑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슬라이드에서는 오른쪽 위에 교재의 페이지가 적혀 있으니까요. 필요하면 교재의 페이지를 함께 참고하셔도 됩니다. 먼저 가상머신의 소개와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죠. 가상머신은 가상머신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데요. 가상머신은 말 그대로 가상의 컴퓨터입니다. 진짜 컴퓨터가 아닌 가상의 컴퓨터예요. 우리가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4대의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대의 컴퓨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죠. 그래서 진짜 머신 대신 가상의 머신을 준비를 하는 거죠. 가상 머신은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즈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여러 대의 윈도우 서버를 운영하는 효과입니다. 물론 윈도우 서버 말고 다른 리눅스나 또는 맥 OS, 기타 등등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업 주제가 윈도우 서버이기 때문에 윈도우 서버를 운영할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요. 이 그림의 바탕화면에 있는 부분이 한 대의 PC에 진짜 OS가 깔려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여기 보면 윈도우즈 시작 아이콘이 보이시죠? 윈도우즈가 무려 하나, 둘, 셋, 4대가 가동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 있는 진짜 운영체제와 하나, 둘, 셋, 넷 가상의 운영체제 4대까지 합쳐서 총 5대가 동시에 운영 중인 화면입니다. 이 환경이 우리가 앞으로 실습할 환경이에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 개념을 살펴보면 진짜 컴퓨터에 가상의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진짜 컴퓨터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 또는 노트북, 이게 진짜 컴퓨터고, 이 진짜 컴퓨터에 대한 용어를 하나 기억할게요. 진짜 컴퓨터는 말 그대로 주인 컴퓨터라는 의미로 호스트 컴퓨터라고 부르고, 그 안에 설치된 운영체제를 호스트 OS라고 부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윈도우즈 11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윈도우즈 11이 호스트 OS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호스트 OS, 주인 OS죠. 이 주인 OS에 여러 대의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상의 컴퓨터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진짜 컴퓨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비용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호스트 컴퓨터, 여기에 가상의 컴퓨터를 여러 대 만든 다음에 각각의 가상의 컴퓨터에 또 다른 운영체제, 게스트 OS, 말 그대로 손님 운영체제죠. 게스트 OS를 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전체 윈도우즈 11이요. 저는 얘가 호스트 OS고 여기에 손님으로 사용할 게스트 컴퓨터를 만들고 이 게스트 컴퓨터에는 게스트 OS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운영하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가상머신 소프트웨어입니다. 진짜 컴퓨터에 설치되는 윈도우즈를 호스트 운영체제, 호스트 OS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그 외에 가상머신에 설치한 운영체제를 게스트 OS, 게스트 운영체제라고 부를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이 진짜 컴퓨터에 깔려있는 주인 OS가 바로 호스트 OS예요. 주인은 몇 명이죠?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스트 OS는 한 대고 이 호스트 OS에 손님을 초대할 거예요. 가상 컴퓨터를 초대할 건데 걔는 손님은 당연히 여러 명 초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스트 OS는 여러 대를 설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호스트 OS와 게스트 OS 용어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멀티부팅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 그림상에서 다시 보면요. 현재 우리 진짜 컴퓨터에는요. 네트워크 카드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짜 컴퓨터에 여러분이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윈도우즈에는 당연히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겠죠. 이 IP 주소를 통해서 인터넷을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현재의 여러분 컴퓨터 또는 제 컴퓨터의 상황인데 여기에 잠시 후에 가상머신 프로그램 VM웨어거든요. 걔를 깔 거예요. 그러면 이 컴퓨터가 짜잔 하고 오른쪽 컴퓨터처럼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컴퓨터로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잠깐 볼게요. 자, 그럼 가상머신 프로그램 이게 VM이거든요. 얘를 설치하는 건 이런 개념을 생각하세요. 이 컴퓨터 안에 하나의 전산실, 그러니까 회사의 전산실, 컴퓨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회사의 전산실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산실을 만들고 가상머신 프로그램이 가상의 라우터, 게이트웨이라고 부르는 라우터를 준비해 놉니다. 가상이에요, 물론. 그리고 책상을 여러 대 준비하는 거죠. 책상을 여러 개 준비해서 각각의 책상에 이 랜선을 이렇게 쭉 연결해 따놓는 상태. 이 상태가 VMware를 설치한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설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에는 호스트 OS라는 용어를 안 썼지만 이 윈도우즈가 이제 드디어 주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여러분이 깔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윈도우즈가 호스트 OS가 되는 겁니다. 물론 윈도우즈가 변함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얘는 쓰면 되고 기존의 윈도우즈의 IP 주소도 잘 쓰고 있으면서 추가로 이 전산실 안에 이렇게 네트워크 카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다 가상이에요. 여러분이 따로 뭐 물리적으로 해주는 건 없고 이 가상으로 이게 생성이 되고 가상머신 프로그램 안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수업에서 여기 지금 책상과 랜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여기에 컴퓨터를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물론 가상의 컴퓨터예요. 이게 바로 가상머신이에요. 우리 수업에는 이 가상머신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를 준비할 거예요. 네 대 준비하고 각각의 가상머신에 윈도우 서버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진짜 컴퓨터에 전에는 한 대의 윈도우즈만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상머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 대의 윈도우즈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네 대를 추가로 가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얘가 바로 가상머신이고 얘가 가상의 컴퓨터가 되겠죠. 자, 이 환경을 지금 요번 수업 시간에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그림은 중요한 그림이니까 앞으로도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가상머신과 가상머신 소프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가상머신은 쉽게 가짜의 컴퓨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CPU, 램, 하드 이런 것들이 진짜 컴퓨터에만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는데 가상머신 프로그램이 소프트적으로 가짜 CPU, 가짜 램, 가짜 하드 등을 가진 가짜 컴퓨터를 만들어줘요. 그럼 이 가짜 컴퓨터 안에 우리는 윈도우즈를 설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즈는 윈도우즈뿐 아니라 사실 유닉스, 리눅스, 맥 다 똑같아요. 이 윈도우즈는요 순진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설치될 컴퓨터가 진짜 컴퓨터인지 여기처럼 만든 가짜 컴퓨터인지 구분할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컴퓨터네 하고 잘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머신을 사용하더라도 진짜 컴퓨터의 윈도우즈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실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가상머신 소프트의 종류가 좀 있어요. 소프트 종류인데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와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 물론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건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는 상용 제품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는 상용 제품이지만 30일 평가판을 제공을 해줍니다. 원래는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는 얘를 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30일 제한이 있으면 30일 이후엔 못 쓰잖아요. 우리 30일 이상을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아마 여러분이 그러면은 우리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얘는 개인이 쓸 때는 날짜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사용할 때는 얘는 유료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 제한 없는 얘를 써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수업 중에 이 스냅샷과 가상 네트워크 설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기능은 워크스테이션 프로에만 있어요. 그래서 프로는 상용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추가로 있고 플레이어는 무료이기 때문에 기능이 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행히도 이 두 제품은 사실은 엔진이 같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VM웨어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이 깔려요. 그러면 얘는 날짜 30일 제한이 있지만 얘는 제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제한 없는 얘를 쓰다가 가끔 가다가 이 프로에 있는 이 기능, 이 두 가지거든요. 이 두 가지 스냅샷과 가상 네트워크 사용자 설정 기능, 요 두 가지 쓸 때만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잠깐 띄워서 쓰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VM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가 주로 사용할 제품이고 가끔 가다가 프로를 실행할 거예요. 30일 지나면 못 쓴다며요? 맞아요. 하지만 30일이 지나도 요 두 기능은 작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러니까 기간 제한 없는 VM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쓸 거고요. 가끔 필요할 때는 스냅샷 기능과 가상 네트워크 사용자 설정 기능, 얘는 워크스테이션 프로를 쓸 건데 얘도 두 개의 기능은 날짜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무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제가 그냥 워크스테이션 프로 또는 그냥 프로 하면 이거고요. 플레이 하면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상머신 소프트웨어 종류 방금 설명한 얘기가 여기 적혀져 있네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게 여기 적혀 있어요. 교재는 역시 12페이지에 써 있고요. 자, 워크스테이션 플레이어를 위한 하드웨어 사양인데요. 이거는 사실 조금 무시하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정말 최소 사양이고요. 우리 수업을 위해서는 최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얘는 이 정도 돼서는 수업 진행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수업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CPU도 최신 게 더 좋습니다. 최신 거에서 며칠 안 된 거 이 정도는 아니고요. 인텔 코어 시리즈 6세대 이후 거를 권장을 해요. 또는 AMD 등급도 괜찮고 램은 16기가 이상을 권장을 해요. 8기가로는 조금 수업이 버벅될 수밖에 없거든요. 16기가 이상 그렇게 하고 하드디스크는 수업이 어렵고요. SSD를 사용할 텐데 100기가 이상의 여유공간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1920, 1080 FHD죠. 이 해상도를 권장하고 윈도우즈는 윈도우즈 11과 윈도우 10 64비트용을 권장을 합니다. 이 정도 사양은 요즘에 일반적인 컴퓨터 사양이니까 이걸 쓰도록 할게요. 혹시 이거보다 사양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보다 사양이 나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 있는데 수업이 조금 어렵거나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건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가 CPU가 64비트와 가상화 기술을 지원할 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큐러블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이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면 돼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역시 이 프로그램들도 우리 카페에다 우리 카페 주소 항상 여기 써 있죠. 카페에 모두 등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카페 가서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 법을 확인해 볼까요? 카페 주소는 카페네이버닷컴에 This is Linux 일로 들어오시면 되고 로그인 없이도 자료는 모두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회원가입을 꼭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교재 자료실 리눅스 여기에 윈도우 서버죠. 지금 윈도우 서버 여기 가시면 여기에 지금 윈도우 서버 2020에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가 들어있어요. 각 장별로 클릭하면 되는데 우리 지금 1에서 8장이니까 이 부분을 클릭할까요? 윈도우즈 2022 전체 실습 파일 다운로드 클릭해서요 차례대로 우리가 제가 1장, 2장, 3장에다 필요한 파일들을 다 업로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 혹시 얘가 문제가 생기면요 제가 여기 링크를 바꾸거나 하니까 바꾼 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시큐러블이 있네요. 얘를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고 실행하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미리 받아서 바로 실행할게요. 자, 시큐러블을 제 PC에서 지금 실행한 화면입니다. 그럼 여기 64 yes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컴퓨터는 일단 우리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컴퓨터는 이게 노후가 나오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컴퓨터는 실습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가 오래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노후라고 나오는 경우는 우리 CMOS 이런 데서 설정이 좀 안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역시 카페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그쪽에 만약에 이 실습을 위한 링크를 제가 걸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참조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컴퓨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개는 CMOS
바이오스죠. 바이오스 쪽 설정을 바꿔주면 가상화 기술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많이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노후로 돼 있어도 가상화 기술을 켜주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카페 공지사항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머신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죠.